나흘 연장했을 때 다시 비슷한 내용의 그 사측의 성명을 읽어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10일 보도인 특별 근로감독 연장 표적 조사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는요. 굉장히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도에서 앵커는 특별 근로감독은 표적 사찰이다. 표적 사찰. 네.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정치 권력의 의도에 맞춘 표적 조사다라는 사측의 성명을 읽었습니다. 네네. 심지어 보도 내용 중에 영혼 없는 국가 공무원들이 정치 권력과 홍위병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탄압에 동원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노골적인 비방에 가까운 이런 성명 내용도 그대로 보도해서 읽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도 자유한국당 주장을 받아 썼는데요. 하루 한 건씩 나온 보도의 제목을 보면요. 11일에는 MBC 장악 의도, 새로운 형태 탄압, 12일에는 MBC 장악 시도, 야3당 일제히 비판, 네. 13일에는 정권 입맛 맞추기, 노동부 항의 방문으로 상당히 강경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그대로 땄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SNS에서 신문과 종합편성 채널, 포털, SNS까지 장악한 정권이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MBC 장악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예. 이런 말을 그대로 이제 보도해서 했습니다. 예. 네. 결국은 MBC 사측의 입장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또 야당이 비판한 것을 빌려서 또 보도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네네. 이게 무슨 방송 심의 규정에 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성명서 읽기 그리고 자사에 유리한 자신들의 이해 당사자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자사한 유리한 내용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입니다. 예. 심의 규정 9조 4항에 방송은 당의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그러니까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한 것 등은 또 명예훼손을 위반하는 그런 그렇다고 것이 볼 수도 되죠. 있죠. 네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특별근로감독 안에서도 뭔가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MBC는 반복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MBC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MBC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실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특별근로감독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MBC가 계속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발언을 이제 하잖아요. 근로감독관들과. 예, 예. 그런 모습을 계속 체증을 해서 체증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 30일부터 10일까지 촬영을 했는데 관련 보도가 텔레비전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근로감독관이 카메라 철수를 요구했지만 MBC가 묵살했고 그리고 5일에서야 노조가 더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촬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건 예. 일종의 근로감독에 대한 방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네네. MBC 소식 하나 더 있죠. 그 김민식 PD 네. 이 사장 퇴진 외쳤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네네. 해부된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인사위원회가 정회가 됐어요? 예, 어제 정해됐다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지금 김민식 PD가 사실은 SNS 등을 통해서 굉장히 스타로 떠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MBC 사옥 한가운데서 김장겸 퇴진을 외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13일에 MBC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소명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소명을 하는 장면 자체를 그 SNS로 또 생중계를 하겠다. 네. 김민식 PD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자 백종문 부사장 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김 PD가 55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낭독하기 시작하자 김 PD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만해라, 짧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하지만 김 PD가 계속 제가 김장겸 사장을 물러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소명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하고 만다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명서 낭독을 계속했대요. 예. 그러자 백 부사장이 인사부 직원에게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결국에는 인사위원회를 정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했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열어서 뭐 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어떤 경우에도 김민식 PD는 계속 그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말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징계 대상자가 된 사람이 자기 의견을 펼 기회를 줘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장문의 소명서 낭독은 이건 또 막으려고 할 것이고. 네네. 앞으로도 한참 좀 진통이 계속 되겠군요. 예, 그럴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KBS, MBC 정상화 시민 행동 이런 것이 발족했죠? 네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어제 이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MBC 시민행동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을 비롯해서 전국의 214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그리고 종교계 등이 총망라된 연대기구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열심히 발족을 꾸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KBS와 MBC를 장악해서 권력의 홍보 수단이 되어버렸다. 지금 KBS, MBC가 네. 그런 현실 인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양사의 편파 왜곡 보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더 이상 공영방송을 이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그래서 정상화해보자 이런 활동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 이제 이름이 돌마고라고 지었는데요. 애칭이에요. 그래서 돌마고?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이게 마봉춘이 MBC, KBS가 고봉순이라는 예전 애칭이었어요. 예. 그래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해서 돌마고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예. 이게 유행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KBS 시민행동은 일단은 양사 노동자의 내부 투쟁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KBS, MBC에 이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신뢰를 잃어서 공영방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자체에 그 회의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방송의 가치와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7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KBS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MBC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돌마고 촛불 파티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작은 문화제를 매주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좀 돌이켜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또 어느 한쪽으로 네네. 공영방송을 몰아갔다. 네. 그다음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어느 한쪽으로 몰아갔다.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니까 또 다시 또 하려고 한다. 네. 우리 국민들이 웬만하면 대충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대선 이전부터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네. 아예 이 사장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사장이 못 되도록 네, 맞아요. 그런 법 개정을 좀 아예 해버립시다. 예. 근데 그거 왜 진도가 못 나가요? 그게 계속 그 정치권에서 정말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이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정상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요. KBS, MBC가 그냥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차제에 그러니까 기존 사장만 물러나고 다른 사람 시키면 해결된다 이게 아니라 제도 그렇죠. 개혁까지 좀 갈 수 있게 민주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방송사에. 이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바로 그런 제도 개혁까지 좀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금 전 2부 시간에 여야 의원 토론도 펼친 바 있는데 이 신고리 569기 건설 일시 중단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전혀 다른 색깔로 굉장히 보도를 많이 내고 있죠. 그거 좀 평가해 봅시다. 일단 이미 방송에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신고리 569기 종사 중단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이 이후에 쭉 계속 언론 보도들이 매우 보수적인 그 논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한국일보는 공사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산업 경쟁력 약화 그리고 주민업계의 반발 그리고 시민 배신원단의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등을 근거로 해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동아조선중앙 한국까지가 비판적이고. 반면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찬성 여론을 부각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경향과 한겨레는 찬성이고. 특히 한겨레는 이번 탈핵 논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한겨레와 경향 이외의 다른 신문들은 특히 경제지들까지 해서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KBS 는 6월 27일부터 세계 각국의 탈원전 정책을 짚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대부분이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단기적으로 비용 손실을 봤다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핵 방향이 좀 비판적이네요. KBS도. 그렇죠. 그리고 TV조선의 경우 매일 신재생
에너지의 허와 실이라는 기획 보도를 한 건씩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보도도 사례를 들어보면 풍력 발전 단지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예. 거의 모든 보도들이 원전이 지닌 근본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비용 문제를 부풀려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이렇게 부각하는 그런 보도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TV조선. 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진보지라고 말하는 그 곳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탈원전의 그 의미를 잘 부각하느냐.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는 보수지들이 탈원전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보도가 훨씬 목소리가 크고 보도의 양이 예, 보도량이 많습니다. 경향이나 한겨레는 그냥 한 건 정도씩 보도할 그렇죠. 때 네. 조선중앙, 동아 등등은 한 대여섯 건씩 보도하고 예, 이런 식이다. 예, 그리고 여론에 훨씬 적극적이다. 여론화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심지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언론이 노골적으로 핵 에너지를 찬양하는 단체를 환경운동 단체로 일방적으로 그냥 둔갑시키는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그래요? 7월 5일에 조선 비지를 시작으로 해서 연합뉴스, 조선일보, TV조선 등이 그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쉘렌버거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있는 단체가 환경진보 또는 환경발전이라고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단체 해석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환경진보라는 단체가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것을 대서특비라는 이런 보도들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단체는 핵 에너지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다. 원전을 폐쇄하면 대기 오염이 증가한다라는 논리로 원전을 옹호하는 아주 노골적인 찬핵 단체였습니다. 환경운동가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다 아니다 말하기 예. 상당히 애매한데 사실은 알겠습니다. 환경단체 분들은 이분은 환경운동가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네. 의견을 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말 탈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비용을 또 수반하는 일이고 그렇죠. 신고리 5, 6호기도 이미 1조 5천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중단 결정 내리는 것도 참 쉬운 결정은 아니고 네네. 신중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네. 이건 맞는 얘기인데 네. 지금 아무튼 언론들은 자기의 색깔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예. 이런 주제를 제대로 보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떤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마다 비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특히 탈핵은 분명 너무나 큰 비용이 필요한 예. 일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건 분명하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아주 작은 사고로도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되는 그런 또 정책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언론이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정말 핵이 무섭다라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지난해 6월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허가할 때 허가 당시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당시에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작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하나하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뭐 하나도 안전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허가했거든요. 그랬죠. 그때도 좀 논란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당시에도 제대로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여론화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 분명히 사회적으로 재고해야 될 때다라는 예. 것을 언론이 분명히 밝혀야 된다. 계속 우기면서 찬핵 단체의 의견만을 자꾸 보도를 하고 뭔가 이걸 비판적으로만 지적하는 경제적인 알겠습니다. 문제로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는 좀 중립적으로 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그리고 탈핵을 했을 때의 긍정적인 면, 네. 또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담, 예. 최소한 중립적으로 두 가지를 좀 다 보도해달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정부가요. 사실은 그동안 핵에 관련된 핵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고 언론이 이것을 또 요구하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어야 공론장 역할이 되어야 국민들이 찬반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만들기 위한 충실한 자료 제공에 좀 멈춰달라. 네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포커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도, 야 3당 일제히 비판, 네. 13일에는 정권 입맛 맞추기, 노동부 항의 방문으로 상당히 강경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그대로 땄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SNS에서 신문과 종합편성 채널, 포털, SNS까지 장악한 정권이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MBC 장악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예. 이런 말을 그대로 이제 보도에서 했습니다. 예. 네. 결국은 MBC 사측의 입장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또 야당이 비판한 것을 빌려서 또 보도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네네. 이게 무슨 방송 심의 규정에 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성명서 읽기 그리고 자사에 유리한 자신들의 이해 당사자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자사한 유리한 내용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입니다. 네. 심의규정 9조 4항에 방송은 당의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이 카메라 철수를 요구했지만 MBC가 묵살했고 그리고 5일에서야 노조가 더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촬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건 예. 일종의 근로감독에 대한 방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네네. MBC 소식 하나 더 있죠. 그 김민식 PD 네. 이 사장 퇴진 외쳤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해부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인사위원회가 정회가 됐어요? 예, 어제 정회됐다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지금 김민식 PD가 사실은 SNS 등을 통해서 굉장히 스타로 떠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MBC 사옥 한가운데서 김장견 퇴진을 외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13일에 MBC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소명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소명을 하는 장면 자체를 그 SNS로 또 생중계를 하겠다. 네. 김민식 PD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자 백종문 부사장 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김 PD가 55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낭독하기 시작하자 김 PD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만해라, 짧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하지만 김 PD가 계속 제가 김장겸 사장을 물러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소명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하고 만다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명서 낭독을 계속했대요. 예. 그러자 백 부사장이 인사부 직원에게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결국에는 인사위원회를 정회했다고 합니다. 정회했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열어서 뭐 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어떤 경우에도 김민식 PD는 계속 그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말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징계 대상자가 된 사람이 자기 의견을 펼 기회를 줘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장문의 소명서 낭독은 그건 또 막으려고 할 것이고. 네네. 앞으로도 한참 좀 진통이 계속 되겠군요. 예. 시청자에게 그러니까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한 것 등은 또 명예훼손을 위반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특별근로감독 안에서도 뭔가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MBC는 반복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MBC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MBC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실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특별근로감독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MBC가 계속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발언을 이제 하잖아요. 근로감독관들과. 예. 그런 모습을 계속 체증을 해서 체증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 30일부터 10일까지 촬영을 했는데 관련 보도가 텔레비전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예. 나흘 연장했을 때 다시 비슷한 내용의 그 사측의 성명을 읽어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10일 보도인 특별근로감독 연장 표적 조사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는요. 굉장히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도에서 앵커는 특별근로감독은 표적 사찰이다. 표적 사찰. 네.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정치 권력의 의도에 맞춘 표적 조사다라는 사측의 성명을 읽었습니다. 네네. 심지어 보도 내용 중에 영혼 없는 국가 공무원들이 정치 권력과 홍위병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탄압에 동원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노골적인 비방에 가까운 이런 성명 내용도 그대로 보도해서 읽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도 자유한국당 주장을 받아 썼는데요. 하루 한 건씩 나온 보도의 제목을 보면요. 11일에는 MBC 장악 의도, 새로운 형태 탄압,
12일에는 MBC 장학